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이제 끝났네요. 그리고 오늘 한글날 가급적이면 오늘 방송 우리말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연휴 길다 했지만 막상 이렇게 지내고 보면 항상 짧고 부족하죠.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기분이 몹시 안 좋으실 겁니다. 어제 이맘때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 울적함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달래보시죠.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김하은 아나운서, 이건 우리말로. 자, 양지열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잡아주세요. 박지훈 변호사,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쿄행 비행기입니다. 빈자리마다 메뚜기 하면서 아무데나 저렇게 발을 올려놓네요. 제발 좀 하신 김지수님. 자, 귀성길 고속버스 나쁜 사람입니다. 운동화신은 채로 발을 저렇게 올려놓네요. 너도 종 내려 하신 김유미님.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면 버스에서 저럴 수 있는 걸까요? 진짜 너 때문에 주먹이 운다 하신 안인숙님. 자, 춘천 야산에 밤 주우러 갔다가 머리 위에 아나콘다급 구렁이를 봤어요. 가을에 다들 조심하세요 하신 황성덕님. 자, 내년 3월 28일 결혼합니다. 집 구하느라고 혼인신고는 먼저 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신 김연국 양나나 부부님. 자, 가슴으로나 지갑으로 키우는 쌍둥이 말티즈 다해 다온 사방 가족들께 마지막으로 추석 인사 올립니다 하신 김순덕 양현선 모녀님. 모두 사랑합니다. 한글날이니까 영어 차지하죠.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 나는 사반 너는 755.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관광객의 황당 민폐입니다. 도대체 남의 나라까지 와서 왜 이러는 걸까요? 첫 번째 사진 만나보시죠. 자, 맑은 하늘과 푸른 바다, 아름다운 추상절리가 펼쳐진 이곳은 바로 제주 용머리 해안. 그런데 바위 끝에 저기 쭈그려 앉아있는 저 여성, 그 앞에는 물티슈가 있죠. 자, 잘 봤더니 아이를 물티슈 있고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힘줘. 오늘 하루 종일 난리가 났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용머리 해안 천연 기념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정말 황당한 행각인데요.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사계리에 위치한 용머리 해안에서 목격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한 여성이 해안 끝에 앉아서 아이에게 용변을 보게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여성이 약간 아래로 이동해서 이를 봤다면서 얼마 뒤에 남편과 아들로 보이는 무리도 왔는데 이 장면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뒤처리한 물티슈 등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갔다고 글에 써서 많은 누리꾼들의 분노를 유발했는데요. 글쓴이의 설명에 따르면 옆쪽에 인소라는 가이드가 있길래 물어봤대요. 조용히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조선족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족이라고 했다. 자, 더욱 황당한 관광객 민폐 행각 두 번째 사진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5호선 열차를 타자마자 저렇게 눈앞에 펼쳐진 장면, 우산 두 개를 활짝 펼쳐놓고서는 그것도 또 임산부 배려석에 뚜악. 자, 당당하게 휴대폰 삼매경. 우산을 봤더니 중국어가 적혀 있더라.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난 5일 그 지하철 5호선에서 목격한 제보자가 제보한 것인데요. 그날은 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오전 11시 반경에 5호선 열차를 탔는데 보니까 저 임산부석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는데요. 보다시피 우산 두 개를 활짝 펴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산 그중에 하나는 중국어로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일행이 있었는데 큰 소리로 말한 걸 들으니까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 같다 생각을 했는데 저 여성분이 임산부라 하더라도 우산을 펴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임산부가 아닌데도 임산부석에 앉아가지고 펴놨다 그러면 정말 공중도덕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은 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조용히 먹튀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먹튀 제보.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자, 치킨집에 모여서 도란도란 맛있게 식사하는 5 남성들. 자, 그런데요, 잠시 뒤
3명은 저렇게 나갔고 한 남성 2명만 남았는데 주섬주섬 가방과 짐을 챙겨 들고 자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다른 남성은 휴대폰을 들고 나가고 다른 남성은 누군가 통화하는 것 같죠? 자, 다 나갔어요. 여보세요? 안 들려? 자, 그런데 자연스럽게 저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사라지나 했는데 다시 왔어. 아차차 내 자전거 놓고 갈 뻔. 그러더니 태연하게 자전거를 끌고 갑니다. 역시나 계산하려고 다시 온 게 아니라 자전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 영상은 지금 지난 26일 밤 서울 광진구의 한 치킨집에서 찍힌 거고요. 보신 것처럼 남성 5명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안주 3개에다가 하이볼에 소주에 맥주에 무려 7만 5천 원어치를 2시간 동안 드시고요. 예, 드시고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 무전 취식에 음주 자전거까지 뭐 끌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고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보자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고의적으로 한 것 같아요. 계속 식사하는 내도록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담배를 계속 태웠다고 합니다. 한 명 나갔다가 또 한 명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테이블이 좀 비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담배 피러 갔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렇게 도망을 갔고 또 자기 자전거는 또 챙겨간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신고를 했고요. 예. 경찰이 지문 같은 거를 채취를 해 갔다라고 합니다. 절도죄로 아마 뭐 사기 이런 걸로 아마 처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인근에 좀 먹튀 사건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옆에 가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흉기로 유모차를 훼손했다. 자, 한밤중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밤중 복도를 서성이는 저 여성. 유모차 주변을 왔다 갔다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허리를 숙여서 앞바퀴를 붙잡고서는 바퀴에다가 구멍을 팍 바로 그때 콱 자 구멍을 팍 내죠. 바로 그때 현관 CCTV를 발견. 어머머머 이럴 어째 어째 에라 모르겠다 못 먹어놓고 하더니 계속 난도질을 합니다. 저 양반 왜 저럴까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 저는 이거 보고 아이들이 타는 건데 바퀴에 난 빵꾸 때문에 큰일이 나면 어떨까 걱정이 많이 됐거든요. 일단 제보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4살 아이와 8개월 된 쌍둥이 아기를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관문에 휴대용 유모차 1대 그리고 쌍둥이용 유모차 1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22일 휴대용 유모차에 코코아가 쏟아진 채로 굳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그냥 세척을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열흘 뒤에 또 다른 유모차에 빨간색 음식물이 묻어 있는 걸 또 보게 된 겁니다. 결국 반복이 되니까 제보자가 의심스러워서 CCTV를 설치하게 됐는데요. 닷새 뒤인 9월 6일 밤 11시 15분쯤 한 여성이 공구를 가져와서 쌍둥이 유모차 바퀴를 훼손하는 저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성 제보자의 아랫집 이웃이었어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이웃이라는 여성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훼손하려던 의도는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표했다고 합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예.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왜 저렇게 잘 훼손해? 이상하죠. 야, 두 집에 층간소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층간소음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아랫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날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없다가 윗집에 오후 5시 들어왔는데 그때도 층간소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11월 달에 이 여성 이사를 왔는데 예. 계속적으로 층간소음 얘기를 하면서 급기야는 층간소음 항의할 때는 집에 안에 들어와서 집 안에서 막 항의하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유모차 같은 걸 손괴를 일부러 했다고 이제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 결국 이게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구약식 아마 재물 손괴죄 같아요. 구약식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처벌이 뭐 된다고 하더라도 옆에 붙어 사니까 혹시나 아이들한테 해코지 할 맞아. 것 불안해. 같아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사라진 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건 명절 때 먹는 그 전이에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명절 전날에 제사 준비를 하고 당일날 식사를 하고 집에 오곤 하는데요. 이번에도 하루 전날 전을 부치러 아침부터 시댁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저 혼자라서 저 혼자 전을 부치는데 이날따라 시어머니께서 준비해 놓으신 재료량이 평소보다 더 많은 겁니다. 보통은 큰 쟁반 하나 정도 양인데 이날은 쟁반 3개에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양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어머니께 여쭤봤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뭐가 많냐고 하시더랍니다. 결국 아침 9시에 시작한 전 부치기 저녁 6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는데요. 그런데 다음 날 가보니까 하루 종일 제가 부쳤던 전이 반의 반도 남지 않은 겁니다. 쟁반 3개 가득 쌓아놓았던 전이 작은 밥그릇 하나에만 몇 개 담겨 있었는데요. 전의 행방을 찾다가 시어머니 시댁과 친정, 동생네 등 시어머니 식구들이 모두 나눠 가져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억울한 건 시이모님 댁에도 며느리가 있거든요. 아무 말 없이 사라진 전을 두고 황당해하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원래 전 부친 사람은 힘들어도 먹을 게 없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앞으로 전을 부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엔 어머니가 심했지만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는데요.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요? 자, 오늘은 한글날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손 들어봐 시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대화창에 동그라미 가위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어머머 얘 좀 봐, 얘 은배미야. 너 우리 집 시집 온 지 10년째다. 시고모 이모가 남이냐? 하루 이틀 봤어. 그 사람들이 명절이라고 집에 온 김에 전 좀 가져간 게 그렇게 억울하냐? 라떼는 전만 부치겠으면 명절까지 거 10번이라도 더 하겠다. 아이 청소랑 설거지 너 신랑이 다 했는데 뭐가 그리 서운해.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 며느리예요. 네, 맞아요. 어머니, 저 진짜 억울하고 서운해요. 네, 이모님네도 며느리 있잖아요. 저보다 체격도 훨씬 더 좋은 그 며느리. 당신 며느리 놔두고 언니 며느리만 부려먹는 친정 동생 얄밉지도 않으세요, 어머니는? 저 같았으면 내 며느리가 하루 종일 힘들게 부친 전 막 퍼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 손에 이제 기름 묻힐 일 없습니다, 가위. 자, 팀장님. 그렇습니다. 저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전을 한 30, 40개, 40, 50개 붙인 것 같은데 반에 반, 더군다나 작은 그릇에 몇 개, 한 100개밖에 안 들었다고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보통 전을 부치면 나눠 먹든지 아니면은 아들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좀 밉다 하더라도 아들 있으면 아들한테 싸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댁, 시어머니 친정, 시어머니 동생들 요런 분은 정말 보기 드문데 어찌됐든 간에 며느리 고생했으면 반 정도는 며느리를 주셔야지 자기 친정한테 줬다 한다는 건 이거는 시어머니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이번 명절 추석 때 전을 누가 붙였다? 전을 사왔다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자, 별로 믿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박 변호사님.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전을 좀 줄이거나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뭐 예전에 이제 명절 뭐 차례 지내고 할 때는 전이라는 음식이 매우 귀한 음식이고 이래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트랜스 지방 이런 얘기는 뭐 제가 할 건 아닌데 뭐 그런 박 등등으로 변호사님도 하실 수 있죠. 약간씩은 뭐 먹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먹는 게 과연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저런 상황에서 전 다 뺏겼지 않습니까? 너무 화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전은 누가 붙였다? 조금 늦게 갔는데 어머니가 다 해놨더라고요. 저는 조금만 했더라고요. 진짜 조금만. 그러셨구나. 네, 조금만. 예, 양 변호사님. 글쎄 저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답이 저 질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동생네 심지어 이모들까지 다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 다 전 안 붙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세가 전 안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이 며님도 내년부터 붙이지 않으시면 돼요. 명절이면 그 식구들이 다 좋아할 만한 음식 한두 가지 먹는 거,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거 정도로 맞춰서 한두 가지 해 먹는 거 정도로 그치는 게 이제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나도 이번에 전을 붙였다 안 붙였다? 누군가 부친 전을 먹었다. 아니, 저도 비슷합니다. 미리
며느리 걸 따로 빼서 며느리네 줄 것부터 챙겨주거나 아니면 어머니께 여쭤봤잖아요. 왜 이렇게 이번에 많은 양을 부치냐. 그때 이제 여러 식구들 나눠 먹으려고 그런다. 너 힘들면 나랑 남편이랑 같이 도와서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가족 네. 여러분들은 가족 여러분들 다 비슷한 의견이신데요. 지님이에요. JI님인데 아들이랑 어머니랑 둘이 붙이면 되겠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햄찌님, 며느리가 봉이냐? 며느리한테 잘해줘라. 며느리도 남의 귀한 자식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오늘 한글날 리모컨 만지지 마세요. 예. A great night's sleep, night after night after night. That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is temper. 얼른 일어나. 빨리 와. 이건가? 아, 맞다. 엄마, 바빠도 챙겨야지.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소중한 치아를 위해 양치처럼 매일 꾸준히 롯데 자일리톨. 오, 날씨 좋다. 그지? 아 맞다. 내 알려고. 그냥 가. 아, 맞다. 내 만원경. 됐어, 그냥 가. 애가 하나 없어. 막내야, 잠깐만 기다려. 가족의 하루는 이래서 더 즐거운 거 아닐까요? The Family SUV, 더 기아 EV5. Kia, movement that inspires. 고깃집으로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들어옵니다.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고기와 술을 주문한 뒤 한참 동안 먹고 마셨는데요.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직원의 안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내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이 떠난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 이번 추석 연휴 중에 겪은 일로 분노하고 계시는 고깃집 사장님의 제보인데요.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잠깐의 영상을 봤는데도 벌써부터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보자입니다. 추석 연휴 때는 여기 수도권의 고깃집입니다. 손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올해 영업을 하거나 하지 않는데 지난 일요일입니다. 거의 마지막 손님 받고 거의 끝날 상황이 돼서 이 홀에는 직원이 있고 주방에는 이제 제보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감하자라고 하는데 저녁 9시 30분 정도에 남자 5명, 여자 2명이 들어왔다고, 총 7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오면서 그러면 창가 자리 내줘야 되겠다라고 창가 자리 내줬는데 들어올 때 자리 있어요라고 남성이 얘기하길래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화를 좀 들어보니까 중국 말을 해서 중국인이었다고 알게 됐습니다. 자, 남성 5명, 여성 2명이 밤 늦게 들어와서 한 남성이 자리 있어요 하길래 한국인 손님이겠지 했는데 나중에 그들끼리 대화를 들어보니 중국인이더라.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보자에게 들어보시죠. 그 담배 냄새가 계속 몇 번 맡았거든요. 주방에서 피나보다 이러고서는 계속 설거지만 하다가 우연찮게 주방에서 그 자리를 딱 봤는데 남자들이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더라고요. 자리에서. 그걸 눈으로 보니까 진짜 돌아가지고 담배 피면 안 돼요. 노스모킹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애는 그냥 바닥에 버려가지고 발로 이렇게 딱 끄는 게 반대가 그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손에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주보고 있던 여자애들이 이렇게 담배를 끄라는 식으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닥에 딱 던지더라고. 발로 끄지도 않고. 그때 봤죠, 바닥을. 이미 바닥에 담배 꽁초들은 있었고 침도 뱉어놓은 상태고. 야, 이거 참 실내에서 그러게나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보자분이 설거지 주방에서 설거지라고 했는데 담배 냄새가 들려오길래 저쪽에 밖에 창을 열어놔서 거기서 밖에서 담배 냄새가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설거지하는 그 주방에서 홀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한번 봤을 때 안에 밖에 그 홀에 담배 피우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실내에서 담배를 필 그렇죠. 거라고 상상을 못 한 거예요. 상상을 못 하죠. 근데 일을 계속 하다가 우연히 고개를 딱 돌려서 보니까
남성 2명이 테이블에 앉으시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저 본 있네, 겁니다. 저거. 저거는 이제 CCTV에 찍힌 거고 보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너무 또 제보자분들 마감 시간이었을 때 바쁘고 직원들도 막 일하고 있어서 이 경황이 없어서 빨리 이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 제보자께서는 술에 취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막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좀 무섭기도 했지만 아니 남의 나라 와가지고 실정법을 엄연히 어기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는 하셔야죠. 당연히 해야죠. 어. 이 제보자에 따르게 되면 이 7명의 그 중국 손님들은 그 소주를 8병이나 9병 정도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맥주를 18병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무서운 생각도 들었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까이 가보니까 다 인사불성이 있었고 더군다나 담배를 피던 두 분도 눈이 개슴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이 제보자가 사실은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망국어, 영어로 노 스모킹 했는데 못 들은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짓 발짓으로 피지 말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말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해서 모욕감도 들었는데 그러던 중에 앞에 앉았던 여성분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 한 남성은 담배를 바닥에 딱 버린 다음에 발로 진지게 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남자는 못 들은 척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보자가 쳐다보니까 그때서야 바닥에 턱 던졌는데 그 바닥을 보니까 담배꽁초가 여러 개 있었고 또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침이 이렇게 많이 쓰던 거예요. 아니 식당 안이 밥 먹는 곳이지 쓰레기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례하고 공중도덕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이제 중국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식당에서 이렇게 침 뱉고 담배 피우는 거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담배 꽁초를 막 홀 바닥에다가 버리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침까지 뱉었더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CCTV를 확인해보고 알게 된 사실이요. 제보자가 남성들을 제지할 때 앞에 앉아있던 여성들 있잖아요. 그 여성들도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합니다. 아, 지금 꺼내네. 네, 그렇죠. 그리고 입에 물었어. 테이블 아래로 담배를 숨기면서 몰래 피우다가 바닥에 침도 뱉었다고 해요. 아야. 심지어는 테이블에 담배를 비벼서 끄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또 한국어를 할 줄 알았던 중국인 남성이 한국은 안에서 실내에서 흡연 안 된다고 제보자가 이야기했을 때 얘네들 차이나야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인은 원래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들려서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가 와서 여기서 실내 흡연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차이나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인은 원래 그러니까 너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들려서 더 기분이 나쁘고 황당했다고 합니다. 중국인 손님들의 진상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있어요? 네, 직원이 여러 번 12시에 마감한다고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도 않았고요. 심지어는 12시를 넘긴 후에 3번이나 추가 주문을 했다고 해요. 그 와중에 담배까지 피우면서 저렇게 진상을 부렸던 겁니다. 제보자는 너무 화가 났지만 12시 반이 넘은 상황이니까 너무 늦어서 일단은 그냥 내보냈다고 합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추석 연휴에 늦게까지 고생한 직원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12시 넘어서도 막 술 주문하는 그 손님들 막 거의 등 때밀다시피 해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양반들이 사라진 뒤에 벌어졌습니다. 오늘 한글날이니까요. 오늘의 주제요. 짚어보죠. 소변 테러는 또 무슨 소리야 이것도. 들어보시죠. 다 마감을 하고 우리 직원애가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나오더니 사장님 설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보니까 이제 화장실 복도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거예요, 복도로. 오줌으로 완전 쌓아놓으니까 밑으로 흘렀어요. 우리 직원의 그 귀한 노동력을 살따라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런 개념 없는 것들한테 쓴다는 게 조금 화가 나는 거지. 3-4번은 빨아가지고 닦고 짜고 또 빨고 또 닦고. 왜 저러고 살지? 자, 담배도 담배지만 소변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끝나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직원이 화장실에 가서 손 씻고 나오는데 깜짝 놀라서 나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화장실 복도까지 뭔가 물이 흥건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건식 복도인데 어떻게 저게 흥건하지? 알고 보니까 그 물의 정체가 색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변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뭐 대걸레로 직원이 닦고 몇 번을 닦고 했는데 처음에 제보자는 혹시 만취해서 이제 실수한 건가? 뭐 술 되게 많이 마셨으니까.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러 밖에다가 소변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합리적 의심이죠. 몇 번 추가 주문하고 나가라고 계속 하니까 화가 나서 기분 나쁘다고 이런 행동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 개념 없는 손님 때문에 직원이 너무 고생했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저희가 오늘 이거 하지도 않습니다. 그 화장실 변기 뚜껑 그리고 양변기 물통 뚜껑도 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보자분이 그 중국인 손님들만 있었을 때 화장실 갔을 때 그때 멀쩡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손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들이 변기 훼손한 게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사실 사장님이 지금 6년째 식당을 하시면서 뭐 별의별 사랑을 받지만 저 이번에 중국 단체 손님도 처음 받았대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 한국 사람이 됐든 중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술 먹고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번처럼 이렇게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다음에 화장실을 일부러 훼손하고 이런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뚜껑을 깨버렸어요. 두 개를 깬 거예요. 양변기 뚜껑도 깼고 물통 뚜껑 있잖아요. 그것도 깬 거예요. 아니 제가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좀 자료를 좀 봤어요. 정말 중국은 이 실내 흡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떨지 그랬더니 일단 그 자료상에는 베이징이나 상하이만 해도 식당 같은 실내나 공공장소 흡연을 규제하는 법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양 변호사님 뭐 강하게 적용은 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남의 나라 갔어요. 더군다나 한국에 지금 관광을 오기 전에 한강에서 중국에 대한 뭐 이런저런 또 막 뭐 얘기가 나오는 걸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 사전에 뭐 자기들이 좀 알아는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야 우리 가서 좀 조심은 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 저기 조심하고 말고 할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뭐 발전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민도라고 할 부분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관광을 간다고 한다면 상대 국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실 같은 걸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나왔고 이거는 사실 양국 간에도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기초적인 소양 정도는 갖출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게 중국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중국 관광객들이 세계로 뻗쳐가면서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일으킨 전력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유난히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 세계적으로 유난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이건 중국 정부가 위상에 걸맞게 좀 스스로 좀 바꿔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본의 아니게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이런저런 민폐 행동을 전해드렸는데 전혀 또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국내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이 중국인 연습생 순헝위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와, 근데 이 친구가 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국내 어떤 취객을 그 종합격투기에서 그 초크 기술 있잖아요. 그걸 쓰면서 제압하는 또 영상이 퍼져가지고 아주 또 많은 분들의 이런 박수를 받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차량을 추격해 붙잡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유리창을 내리치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달 대전 서구의 한 도로 위에서 어딘가 이상하게 막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 그 뒤를 쫓아갔다는 제보인데요. 이 제보자 차에서 이 조수석에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던 길이었다고 해요. 대전에 사는 20대 후반 남성의 제보고요. 지난달 20일 새벽 1시 20분쯤 본가에 들렀다가 여자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비가 좀 내리고 있었고 새벽이니까 길이 아주 어두웠다고 하는데요. 근데 막 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 차들의 움직임이나 뭔가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는데 2차로에 있던 앞차가 갑자기 가다가 멈추고는 빵 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1차로를 달리던 검은색 승용차가 문제였습니다. 좌회전을 할 때부터 자꾸 오른쪽 차선을 물고 가질 않나 그 이후로도 계속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면 뭐 운전 미숙으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싶었을 텐데요. 횟수가 너무 잦으니까 제보자는 곧바로 음주운전이 의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음주 의심 차량의 번호랑 차종을 경찰에 알려주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그 차를 추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알려주고 그냥 내 길 가면 되죠. 그런데 중간에 어디로 빠지면 또 놓칠 수도 있는 법이잖아요. 자, 경찰과 통화하면서 계속 상황을 알려주기로 이 제보자께서는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음주 의심 차량 위험 운전만 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보자 얘기 그리고 추격 전 당시 모습 직접 만나보시죠. 그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속도를 좀 올리시더라고요. 도망을 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일단 따라가긴 했거든요. 저도 운전을 하긴 하니까. 근데 떨쳐내지를 못하시니까 이제 중간에 갓길을 세우셔서 이제 저한테 다가와서 너 뭐야 이제 딱 봐도 비틀거리시는 게 취했다는 생각이 딱 들었고 정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저때 이 제보자 차량의 팀장님이 딱 타고 있었으면 그냥 갔을 텐데. 그럴까요? 어떻든 간에 제보자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경찰과 통화하면서 그 음주 의심 차량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 의심 차량 같은 경우는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맘대로 변경할 뿐만 아니라 속도를 빨리 갔다 천천히 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추적을 했는데 이 차가 추적하는 걸 알았는지 갓길에 차를 비상등을 켜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도 뒤에 세웠더니 차에 내리면서 이 제보자한테 뭐 소리 지르고 창문을 들이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협박하다 그랬더니 경찰에서는 대응하지 마시고 자제하세요. 그런 말 들었기 때문에 차에서 내리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웬만하면 그냥 이쯤에서 경찰한테 넘기고 가셨을 수 있는데 이 제보자께서는 왠지 이걸 놓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따라 붙기로 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요. 짚어보죠. 팔꿈치 공격. 갓길에 이어 이번엔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이런 충격적인 행동을 했더라. 당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중간에 이제 좁은 도로에서 두 번째 하차를 하셨죠. 그렇게 좀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냅다 이제 창문 유리창을 쾅쾅 엄청 강하게 내리치셨거든요. 지금 차 유리 막 두드리고 있거든요. 빨려 와주세요, 빨려. 오, 어디쯤에 지금 두드리고 있다. 팔꿈치로 이제 유리창을 깨질 줄 알을 정도로 엄청 세게 내리치셨는데 생각보다 한국 자동차가 튼튼하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깨지진 않죠. 팔꿈치가 자기 팔꿈치만 많이 아플 것 아플 같은데. 것 같아요. 예. 많이 어쨌든 간에 매우 무섭습니다. 여자친구 옆에서 상당히 계속 울먹거리면서 맞아. 여자친구. 이렇게 막 했었고 아마 따라가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가버릴까 이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내려서 저렇게 팔꿈치로 쿵쿵쿵 계속 했는데 나중에 뭔가 돌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만약에 한다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긴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운전석에 뭔가 꺼내고 왔는데 팔꿈치 다음에 뭐가 왔냐면 휴지를 던지고 간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거. 안 깨지지요, 그거 가지고. 만약에 도구를 가지고 왔다면 아마 도망을 갔을 것 같은데 그거를 던졌기 때문에 뭐 깨지거나 한 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보자께서도 보통 성격이 아니신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 여자친구를 이 반응을 보고 이 녀석을 내 도저히 고이 보내지 않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시면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직전까지 고르고 가신 것 같고 저렇게 쓰레기를 투척한 다음에 다시 운전을 시작하는데 계속 또 추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 아파트 단지로 가니까 여기 사는가 보다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진짜로 주차장에 빈자리로 들어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자리를 옮겨서 가다가 이번엔 제보자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길게 눌렀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빠져나와서 다른 길로 간다는 게 막다른 길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돌려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돌려서 나오다가 결국에는 이 제보자 차량과 대치하는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또 물러나 주진 않고 지금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와야 되니까. 경찰 왔다. 저 경찰 올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 제보자분이 저기서 이제 빵빵거리니까
차를 빼는 것처럼 앞뒤로 하면서 비상등을 켜고 계속해서 시간을 벌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저렇게 경찰차가 도착을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사실 10여 분 동안 벌어진 일인데 옆에서 여자친구 계속 무서워서 울고 있고 하면은 정말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나마 경찰이 이제 저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막 1분, 2분 지났을 때 경찰이 도착을 했고요. 음주 측정이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좀 만취를 한 상황으로 보이고 지금 다음 날 경찰이 음주 확인했다라고 문자도 보낸 거 봤을 때는 면허 취소까지 알게 된 상황인데 3km 정도 운전을 했는데 따라가는 게 본인도 무서웠다고 하긴 해요. 무섭죠. 근데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뿌듯했다라고 또 생각도 했고 만약에 중간에 내가 놓치면 딴 데 갈 수도 있고요. 경찰이 올 때까지 내가 붙잡아 놔야 된다.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더라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한 가지 있습니다. 여자친구. 계속 울었지 않습니까? 예. 여자친구한테는 또 이렇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사랑꾼인가요? 사랑꾼인가요? 정의 사나인가요? 뭐 하여튼 그래서 사과도 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위협하고 두드렸던 부분 그 남성이 했던 게 아마 폭행이나 협박 같은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거 말고도 음주운전 말고도 또 다른 범죄로 또 다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캠핑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가족. 그런데 한 남성이 갑자기 맥주잔을 쾅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남성은 급기야 다른 남성의 멱살까지 붙잡는데요. 추석 한가위, 이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진짜 좀 주목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바로 며칠 전 추석날에 벌어진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분의 여동생이 8살 많은 남성하고 혼전 임신이라는 바람에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겠다는 남성이 사연자분보다 또 3살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형님이구나. 근데 이제 형님이지만 또 사연자분이 손윗 사람이잖아요. 예. 여동생이 남편이 될 사람이니까. 근데 예비매자가 이게 집에 오고 처음 만남을 하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좀 긴장해야 되고 어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동생한테 그 휴지 좀, 물 좀 이런 식으로 예의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보다 못해서 이 사연자분 어머님이 아이고 우리 딸 예민한데 자네 그래서 괜찮겠나? 그랬더니 예비 매제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인데 제가 앞으로 살면서 버릇 잘 들여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장인 장모 앞에서요? 한 100년 전에나 할 만한 그런 말 아닐까요? 아무튼 진짜 사연자분은 이거 아니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 아이 때문에 결혼을 했답니다. 야, 장인 장모 뵙는 자리에서 세상에 딸을 앞에다 두고 제가 그냥 살면서 버릇 잘 자, 그래서요. 그런데 이 매제가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이제 명절이 되면 늘 처갓집으로 왔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은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투정만 부리는 거예요. 100년 손님이라고? 예, 지난 설에는요, 전이 담겨있는 속구리를 이렇게 흘낏 보더니 지난 추석 때 먹은 새우전 맛있었는데 이번엔 없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명절에 만나면 밥은 제일 많이 먹으면서 다 먹고 나면 아우 잠 온다 하면서 하품을 막 쩍쩍하면서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잔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면 장모님 전 좀 싸주세요 하면서 집에 있는 전을 다 싸가고 심지어 냉장고를 직접 다 뒤지면서 이거 맛있겠다. 어머님 땅콩 좀 싸주세요. 이거 누룽지도 맛있겠네. 이것도 좀 싸주세요 하면서 있는 음식을 정말 싹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야,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런데 이 사연자 그러니까 이 오빠죠. 그렇죠. 오빠, 이 형님이 가장 진짜 긁힌 부분이 있다고요. 말투가 조금 이게 안 좋아요. 사실은 이 선을 넘는 행동,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근데 이게 이제 예법으로 따지면 손 윗사람, 손 아랫사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암만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그 선을 살짝 넘는 듯한 은근한 그 말투 상당히 불편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놓고 넘진 못하고 않는데 살짝 막 이렇게 말투 근데
요번 추석 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석 때 여동생 가족은 놀러 갔다가 추석 마치고 캠핑장 가기로 했는데 추석 전날에 이 매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자꾸 뭐 일정하고 장비를 같은 걸 확인하면서 아니. 그래. 그거 해.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반말 섞어가면서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 들어보니까 살짝 귀에 계속 걸실르는데 요거 뭐라 하기는 뭐하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참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이 매제가 사실은 성격이 좋은 게 아니고 조금 뻔뻔한 스타일 같긴 한데요. 자, 추석날 여행 중이던 매제로부터 문자가 왔는데요. 뭐라고 왔냐면 내일 시간 잘 지켜서 약속 장소로 나오세요. 자, 여기까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 문장을 보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사연자는 좀 당황을 했었는데요.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비하기로 한 재료는 잊지 말고 알아서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꼭 아치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는 그 투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약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매제로부터 또 한 통의 문자가 왔는데 내일 비 온다고 하는데 우산 3개 준비해 두세요. 야, 그런 말 듣는 순간 사연자는 이거 뭐야? 한마디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행 중이라서 급해서 그러는 거야. 뭐 부탁 같으니까 참아줘. 그랬더니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좋아. 내가 이번을 한 번은 참지.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나보다 매제가 3살이 더 많아요. 그냥 사회에서 만났으면 형이야. 자, 하지만 내가 손 윗사람이고, 이제 3살 많아도 나보다 손 아래인데. 자, 그런데 자꾸 뭐뭐 해 두세요. 막 지시하듯이. 그리고 맨날 뭐 막 얘기할 때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마디. 사실 요즘은 사회에서 만나도 3살 위라고 함부로 형이라고 못합니다. 요즘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결국엔 사달이 난 건 캠핑장에 갔을 때인 겁니다. 이 정말 좋은 날 캠핑장에 모여서 오손도손 고기 구워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좋은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그게 얼마 가지 않았고 술이 한 잔, 2잔 들어가더니 사실 가족마다 좀 분위기는 다릅니다만 정치 이야기를 금기려고 하는 집안도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자꾸 자기 입장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연자분이 아이고 그 하지 말고 다른 얘기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돌렸더니 갑자기 맥주를 콱 내려치면서 자꾸 내 말을 끝내?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건 뭐 명백하게 뭐 사연자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을 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꾹 참고 도저히 술 취해서 그런가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잔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멱살을 확 잡더라는 거예요. 이야, 자, 온 가족이 모인 즐거운 한가위 캠핑이 말이죠. 결국 정치 얘기로 시작해서 멱살잡이까지 이어졌습니다. 자, 사연자 이 손위 오빠 역엔 양지열 변호사,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매제 역엔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장모님 김하은 아나운서 별별 극장 이거 한글날인데. 자, 준비 출발. 야, 너 왜 자꾸 내 말을 끊냐? 니 내 무시하나? 야, 이게 어따 당신 왜 자꾸 반말짓거리야? 야, 내가 당신보다 훨씬 윗사람이야. 니 몇 살이고? 민증 깎아? 내가 니 고등학교 때 내가 군대 댕겼다. 너 서울에서 댕기고 있었다. 뜰래 그럼? 싸우고. 아니 뭐 됐고, 네가 당신이 반말하면 너도 반말할 거야. 와, 이거 장미우수도 모르는갑네. 장모님요, 제가 오늘 야야 이거 교육 한번 시키겠습니다. 교육 어디서 못 배운 것이 어디서 지금? 박서방, 말 한번 들어보자. 지금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건가? 그래. 아니 우리 딸한텐 버릇 잘 들여놓겠다고 하더니 내 딸 버릇 내가 들이고 우리 아들 교육 내가 시켜. 아유, 내가 봤을 땐 자네부터 먼저 교육 좀 받아야겠어. 이거 사이사람 그 장모락 하던데 웃기고 있네. 내 여 안 온다잉. 너희들 안 본다잉, 인간들아. 오지 마. 아이고 참. 야, 세상에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나요, 진짜? 싸가지가 없네요. 장모님은 변호사님 지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모님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하더랍니다. 결국 캠핑장에서 이제 여동생이 사과를 하고 술에 취한 매제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어제 또 오늘까지도 매제한테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하는데요. 사위의 성격을 아는 부모님, 괜히 우리 딸한테 해코지하거나 뭐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해요. 결국 사연자가 조심스럽게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요. 여동생 괜찮다, 미안하다 말을 하긴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매제가 분명히 이번 일로 여동생을 달달 볶았을 것 같아서 사연자가 내가 먼저 매제한테 지금 연락을 해야 되는 건가?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되나 고민이 깊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그래도 가장 연륜이 있으시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이거 참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3살 많은 매제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놔야 되겠습니까? 버르장머리 고치기는 힘들고요. 보통 1살 차이 같으면 말을 놓을 수 있지만 3살 차이 정도라고 한다면 서로 존대하는 게 맞고요. 요걸 그 여동생 있지 않습니까? 이 남성이 깊이 관여하게 되면 가족 분란이 되니까 웬만하면 참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야, 양 변호사님, 저는 이거 참는 게 이게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 사연자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결혼할 때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라는 거고요. 맞아요. 이건 지금 반말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인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사실 아시겠지만 뭐 손윗 사람인데도 나이가 차이가 나고 이럴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다 같이 존대하는 거 정도는 지켜야 될 우리 사회의 예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나오겠죠. 동생이 이것 때문에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는 저 결혼 생활 자체도 저는 굉장히 불안해 보여요. 이걸 근데 다만 여기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고친다고 고쳐질 사람도 아닌 것 같거든요. 선택은 여동생의 몫이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연을 이어간다거나 뭐 인간적으로 대해주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박 변호사님, 이 사연자께서 마지막에 내가 먼저 이 매제노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것만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연을 끊는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 이 잘못한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뭐 사과하거나 연락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다만 그 결정은 이제 여동생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지켜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진짜 고민스러운.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한글날이라 이 닉네임을 읽을 순 없지만 바스 대갈 장군님께서 이 백년 손님이 아니라 백년 왼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한이바람님도 그렇고 NGK님도 그렇고 까치님도 그렇고 장모님이 너무 젊다고. 네? 장모님이 사파에서 아마 본인이 장모님이 너무 젊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엉뚱한 얘기를 지금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없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도 이제 딱 보는데 야, 이거는 진짜 이혼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우려를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지구촌 화제 이어갑니다. 서행하고 있던 트럭 옆으로 오토바이가 빠르게 앞질러 갑니다. 그 순간 확 트럭 바퀴와 부딪히는데요. 이 남성은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으로 꽈장 꼬꾸라지고요. 그런데 나뒹구는 남성 위로 트럭이 멈추지 않고 지나갑니다. 트럭이 다 지나간 뒤에 남성이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키는데요. 아니 벙벙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 살피고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알고 보니 부딪히면서 트럭의 양 바퀴 가운데에 몸이 들어가서 다행히 다치지 않았던 겁니다. 천만 다행으로 큰 사고는 피했지만 앞으로 오토바이 운전 더 조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운 좋다. 반말하면 안 하겠습니다. 운이 좋은데 다음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게 요 너무 좀 급하게 가다가 그래, 사고 난 좀 거잖아요. 자기가 요거는 사고를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예. 하늘이 도운 거예요. 제2의 삶을 사세요. 오토바이 운전자님.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영무원과 한 남성이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항의라는 남성이 뒷짐을 지고 이리저리 걷다가 갑자기 영무원을 선로받으러 확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왜 저래 진짜. 자, 절뚝이며 몬이라는 영무원 옆으로 불과 6초 후에 열차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다행히 떨어진 선로 바로 옆
열차였습니다. 아, 왜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어. 무임승차를 하려다가 제지를 당했는데 어. 자기가 화를 못 참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러고 나서 현장에서 유유히 도망간 남성 그날 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팀장님, 저런 사람 진짜 혼 좀 나야 됩니다. 당연히 혼내야죠. 다른 사람 밀어가지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살인미수 검거해가지고 처벌받게 해야 됩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자, 쓱싹 미화원분이 바닥에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밀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 누군가 긴급 출동으로 급하게 뛰어든 소방관입니다. 하필 저기서 아이고. 미끌미끌한 바닥에 중심을 못 잡고 벽에 팡 부딪히는데 다음 소방관도 뒤따라 뻗당 넘어지고요. 이를 본 다른 소방관들은 조심 중심을 잡고 총점 그룹으로 복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미화원분은 또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계속 정성스레 바닥에 광을 내고 있습니다. 바닥에 뭐 뿌렸어요? 글쎄요, 미화원이 청소를 끝내고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위에서 내려오던 소방관 다시 꽈당 넘어집니다. 이거 두 번 더 광냈다가는 저 소방관들 몸이 남아나질 않겠네. 저거 소방서 아닌가 봐요. 박 변호사님. 와, 저 물이 저거 왁스입니까? 쭉쭉 미끄러지는 게. 와, 얼음인가요? 놀랍네요. 예, 하실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없었던 걸로. 네. 자,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공을 포켓에 넣는 순간 호다닥 고양이가 달려갑니다. 포켓 안에 머리를 쏙 넣는데요. 뭐야? 포켓볼대 위를 걷다가 여성이 공을 탁 치면 우다다닥 포켓으로 달려갑니다. 자, 다시 공을 조준하자 고양이 자세를 낮추고 공의 동선을 살피는데요. 자, 이번엔 공을 꼭 잡고 말 테다. 머리를 집어넣다 못해 들어갈 기세로 바둥바둥 거리는데 아쉽게 공을 못 잡은 고양이 다음 공을 또 노려봅니다. 이번에도 애꿎은 머리만 집어넣어요. 그만해 좀. 자, 몸을 사리지 않고 공을 쫓던 고양이 하마터면 아래로 떨어질 뻔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냥 본능이 충만한 고양이를 위해서 뭔가 다른 장난감을 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당구공에 맞아요.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